오늘 점심값 10,000원, 커피 한 잔 5,000원. 혹시 대수롭지 않게 쓰고 잊어버리시나요? 그런데 이 사소한 행동 하나가 당신이 평생 돈에 쫓기며 살지, 아니면 돈이 당신을 쫓아오게 만들지를 결정합니다. 허황된 소리처럼 들리시나요? 스노우폭스 그룹의 김승호 회장, 가난한 이민 가장에서 수천억 원대 글로벌 외식 기업을 일군 다수성가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는 돈은 인격체라고 했습니다. 부자들은 절대 돈을 단순한 숫자로 보지 않습니다. 돈을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감정을 가진 인격체로 대합니다. 오늘 부자들이 절대 입 밖에 꺼내지 않는 돈을 다루는 7가지 비밀을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 당신에게 매일 찾아옵니다. 선물도 가져오고 당신의 꿈을 응원해 주기도 하죠. 그런데 당신은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넌 더러워. 너 때문에 내가 망가져. 가까이 오지 마. 그 사람이 계속 당신 곁에 머물러 줄까요? 당연히 떠나겠죠. 김승호 회장은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과 맺고 있는 관계의 민낯이라고 꼬집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돈을 원하면서 속으로는 돈을 경멸합니다. 부자는 속물이다. 돈이 뭐 그리 대단한가.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여기에 교묘한 심리적 함정이 숨어 있어요. 돈을 폄하하는 그 순간 우리의 뇌는 돈을 소중히 여기는 모든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차단해버립니다. 행동 경제학에서는 이걸 인지부조화라고 부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믿는 것이 충돌할 때 인간의 뇌는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라 믿음을 자기 합리화하는 쪽으로 기울어진다는 거죠. 돈을 벌고 싶지만 돈은 더럽다고 믿는 사람은 결국 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도 무의식적으로 밀어냅니다. 저축할 돈이 생기면 일단 지르고, 투자 기회가 오면 겁부터 먹고, 연봉 협상 자리에서는 괜히 미안해하며 작아집니다. 이 모든 것의 뿌리가 바로 돈에 대한 무의식적인 적대감이라는 사실. 놀랍지 않으세요? 돈을 나를 위해 일하는 기계가 아니라 나를 평가하고 관찰하는 동업자로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돈을 존중하면 돈도 나를 존중한다. 내가 돈을 함부로 쓰면은 돈은 나를 떠난다. 가치 있는 곳에 쓰인 돈은 감동을 받아 다른 돈을 데리고 돌아오지만 도박이나 충동적인 낭비에 자신이 던져지면은 비참한 마음에 등을 돌린다. 돈에게 인격을 부여하는 이 발상이 처음엔 황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건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와 정확히 같은 구조예요.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사람이 남에게 존중받기 어렵듯 돈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사람에게 돈이 모이기 어려운 건 어쩌면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카페. 한쪽에는 연봉 5천만 원의 직장인 A가 앉아 있고 건너편에는 순자산 수십억 원대의 사업가 B가 앉아 있습니다. 커피 한 잔 값 7,000원을 결제할 때 누가 영수증을 확인할까요? 놀랍게도 A는 영수증을 쳐다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던집니다. 반면 B는 조용히 영수증을 접어 지갑에 넣어요. 이건 부자가 돈에 쪼잔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7,000원 속에도 자신을 향한 돈의 시선이 담겨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구두쇠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돈을 쓸 때조차 의식적으로 쓰는 것, 이 돈이 나에게 어떤 가치를 가져다 줄지를 한 번이라도 생각하는 것, 그 태도의 차이가 10년, 20년 뒤 통장 잔고의 자릿수를 갈라놓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하루 돈을 어떻게 대했는가? 에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바로 이 한마디가 당신의 지갑에 구멍을 내는 첫 번째 드릴입니다. 그리고 까다로운 돈이라는 인격체는 자신을 우습게 여기는 이런 사람을 가장 먼저 떠나갑니다. 내 돈 내가 맘대로 쓰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매일 아침 사 마시는 커피 5잔 한 잔에 5,000원. 한 달이면 15만 원. 1년이면 18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1,800만 원. 이 돈을 연평균 수익률 8%짜리 인덱스 펀드에 넣었다면 10년 뒤 약 2,700만 원이 됩니다. 커피값 하나로 미래의 중고차 한 대가 사라진 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복리의 잔혹한 진실입니다. 작은 돈이 새는 구멍은 시간이 지날수록 구멍이 아니라 싱크홀이 됩니다. 김승호 회장이 강조하는 두 번째 원칙이 바로 이겁니다. 작은 돈을 소중히 하라. 이건 단순히 짠돌이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돈의 중력을 이해하라는 뜻이에요. 돈에는 중력이 있습니다. 작은 돈이 모여 큰 돈이 되고 큰 돈은 더 큰 돈을 끌어당깁니다. 마치 우주에서 먼지들이 모여 행성이 되고 행성이 더 많은 물질을 끌어들이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 중력이 작동하려면은 최소한의 질량, 즉 종잣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종잣돈은 거창한 곳에서 나오지 않아요. 매일 아무 생각 없이 결제하는 카드값, 습관적으로 켜는 앱 구독료, 쓰지도 않으면서 해지하기 귀찮아 방치하는 헬스장 회원권, 이런 푼돈들의 무덤 위에서 종잣돈은 태어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빠지는 치명적인 착각이 있어요. 큰 돈을 벌면은 작은 돈은 신경 쓸 필요 없다는 환상입니다.
로또 당첨자의 70% 이상이 5년 안에 파산하거나 당첨 전보다 더 가난해진다는 통계 들어보셨죠? 그들에게 부족했던 건 돈이 아닙니다. 작은 돈을 통제하는 근육이었습니다. 그 근육이 없는 사람에게 수십억 원이 들어오면 그건 마치 한 번도 웨이트를 해본 적 없는 사람에게 200kg짜리 바벨을 던져주는 것과 같아요. 으스러집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대한민국 삼성그룹. 지금은 세계를 호령하는 거대 기업이지만 그 시작은 대구의 작은 국수 가게였습니다. 김승호 회장 본인도 마찬가지예요. 낡은 트럭에 과일을 싣고 동네를 누비며 1달러, 2달러를 모으던 가난한 이민자였죠. 40이 가까워서도 겨우 과일 행상을 이어가던 사람이 어떻게 수천억 원대의 자산가가 됐을까요? 그 1달러, 1달러를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결심. 그 종잣돈을 만들기 위해 죽어라고 절약하는 그 과정에서 돈의 속성을 몸으로 체득한 거예요. 1억 원도 결국 1원들이 모인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지갑을 한번 열어보세요. 지금 그 안에 들어있는 가장 작은 동전, 그 동전이 만약 살아있다면 당신에게 뭐라고 말할 것 같으세요? 당신이 1,000원을 대하는 태도가 곧 1억 원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작은 돈을 지킨다라고 해서 저절로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훨씬 더 거대하고 잔혹한 적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나쁜 빚입니다. 김승호 회장은 빚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좋은 빚과 나쁜 빚. 좋은 빚은 나의 자산을 불려주거나 수익을 만들어내는 빚입니다. 사업 확장을 위한 대출, 가치가 오를 수 있는 부동산 투자를 위한 레버리지 같은 것이죠. 이런 빚은 내 돈이 돈을 벌어오게 만드는 전략적 도구입니다. 반면 나쁜 빚은 사는 순간부터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을 위해 지는 빚이에요. 최신 스마트폰 할부, 명품 가방, 카드 결제, 해외여행, 리볼핑. 이런 소비성 빚이 바로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나쁜 빚입니다. 여기서 숫자의 잔혹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카드 리볼빙의 평균 수수료율이 연 15에서 20% 사이라는 거 아시죠? 300만 원을 리볼빙으로 굴리면 1년 뒤 이자만 50만 원 이상이 붙습니다. 갚아도 원금은 줄지 않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구조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카드사 앱을 열면은 최소 결제금이라는 달콤한 버튼이 빛나고 있어요. 이번 달은 최소만 내고 다음 달에 갚으면 되지. 바로 이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석 달이 되고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빚의 늪에 허리까지 빠져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리가 투자에서는 마법이지만 빚에서는 저주입니다. 같은 수학 공식이 방향만 바뀌면은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반대로 끌고 갑니다. 눈을 좀 넓혀서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20대, 30대 청년들의 상황은 더 처절합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20대 가구주의 부채 증가율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가파릅니다. 여러분 잠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지고 있는 빚 중에 나의 자산을 불려주고 있는 빚은 얼마이고 나의 미래를 갉아먹고 있는 빚은 얼마인가? 이 질문에 정확히 답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빚의 늪에서 빠져나올 첫 번째 발판을 마련한 겁니다. 김승호 회장의 원칙은 명쾌합니다. 나쁜 빚은 당장 끊어내라. 좋은 빚은 전략적으로 활용하라. 빚이 당신의 주인이 되는 순간 당신은 돈의 동업자가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됩니다. 그렇다면 나쁜 빚을 끊어낸 다음 돈이 스스로 굴러가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마르지 않는 돈의 수도관을 건설해야 합니다. 여기서 시선을 크게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회사원 박 과장의 하루를 상상해 봅시다. 아침에 출근해서 8시간 일하고 퇴근 후 맥주 한 캔 까며 유튜브를 봅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은 루틴. 박 과장의 수입원은 딱 하나, 월급입니다. 그가 아프면 수입이 멈춥니다. 해고당하면 수입이 끊깁니다. 이게 대한민국 직장인 대다수의 현실이에요. 수입의 수도꼭지가 딱 하나밖에 없는 구조. 그 하나가 잠기면은 끝입니다. 김승호 회장이 말하는 네 번째 원칙은 바로 이 구조를 부수라는 겁니다. 돈의 흐름과 수입 구조를 만들어라. 한 번의 대박을 꿈꾸지 말고 작지만 끊이지 않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라. 그가 사용한 비유가 아주 직관적입니다. 부자는 양동이로 물을 퍼나르는 사람이 아니라 수도관을 깔아놓고 물이 스스로 흐르게 만드는 사람이다. 양동이는 내가 멈추면 물도 멈춥니다. 하지만 수도관은 한번 깔아놓으면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물이 흐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수입에서 소비로, 소비 후 남은 것을 저축으로, 저축된 돈을 투자로, 투자가 만들어낸 수익을 다시 자산으로, 이 순환 고리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투자의 방식입니다. 한 방을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빨리 돈을 버는 모든 일을 멀리하라. 이건 단기 트레이딩, 코인 단타, 레버리지 투기를 정면으로 겨냥한 경고예요. 대신 그가 말하는 파이프라인은 이런 겁니다. 배당금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우량주 포트폴리오, 월세가 꾸준히 찍히는 그 수익형 부동산 한 번 만들어두면은 계속 팔리는 전자책이나 온라인 강의 고객이 매달 결제하는 구독 기반의 사업 모델.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일을 멈춰도 돈이 멈추지 않는 구조를 하나라도 만들어 놓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당장 사업을 시작하기 어려운 직장인이라면 가장 간단한 첫걸음은 매달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인덱스 펀드에 넣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당신은 양동이 인생에서 수도관 인생으로의 첫 번째 파이프를 깐 겁니다. 김승호 회장 자신도 처음부터 거대한 사업을 한 게 아닙니다. 작은 초밥 가게 하나에서 시작해서 그 시스템을 복제하고, 복제된 시스템이 또 다른 수익을 만들고 그 수익이 다시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눈덩이를 굴린 거예요. 핵심은 한 방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엔잡 시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단순히 퇴근 후 대리 운전을 뛰라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자본화하라는 뜻이에요. 엑셀을 잘 다룬다면은 온라인 강의를 올릴 수 있고, 글을 잘 쓴다면은 전자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엔 월 10만 원, 20만 원의 작은 돈이겠지만 이 돈은 당신의 노동 시간과 비례하지 않는 시스템 소득의 씨앗입니다. 여기서 잔혹한 현실 하나 더 짚고 가겠습니다. 2025년 기준 대한민국 가구의 자산 중 64%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사실 아시죠? 이건 파이프라인이 아닙니다. 거대한 댐입니다. 물은 엄청나게 많지만 흐르지 않아요. 강남에 2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어도 매달 나가는 보험료와 재산세를 감당할 현금이 없어서 결국 집을 줄여야 하는 은퇴자들을. 장부상으로는 부자지만 지갑은 텅 빈 종이 부자의 비극입니다. 진짜 파이프라인은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현금 흐름의 지속성으로 측정됩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좋아, 나쁜 빚도 끊었고 파이프라인도 만들기 시작했어. 이제 됐지? 아닙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들조차 이것 하나를 통제하지 못해 전 재산을 날립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감정입니다. 2022년 주식시장이 폭락하던 그 겨울을 기억하시나요? 테슬라는 고점 대비 70% 이상 추락했고 비트코인은 2만 달러 밑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는 그 순간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공포에 질려 바닥에서 전부 던졌습니다. 손절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싼 가격에 가장 좋은 자산을 내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불과 1, 2년 뒤 그 자산들은 전고점을 회복하거나 넘어섰습니다. 그때 팔지 않은 사람들만 웃었죠. 이게 바로 감정이 계좌를 파괴하는 메커니즘입니다. 김승호 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투자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와 심장으로 하는 것이다. 엉덩이는 공부하고 앉아있는 인내를 의미하고 심장은 시장이 요동칠 때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뜻합니다. 지능이 아니라 멘탈이 계좌를 지킨다. 이 한 문장에 모든 것이 응축되어 있어요. 왜 감정이 이렇게 위험할까요? 주식이 20% 떨어지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공포에 빠지는 거예요. 이 공포가 손절 버튼을 누르게 만들고 반대로 시장이 과열될 때는 탐욕이 지금 안 사면은 영원히 못 산다라는 조급함을 만들어냅니다. 공포에 팔고 탐욕에 사는 것. 이것이 개인 투자자의 90%가 돈을 잃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공부하라. 것이 경제의 흐름을 읽고 내가 투자하는 자산의 본질을 이해하면은 공포와 탐욕이 파고들 틈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왜 이 주식이 떨어졌는지, 이 하락이 기업의 가치 훼손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한 시장의 과잉 반응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생기면 폭락장에서 오히려 기회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비유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워런 버핏은 미국이 두려워할 때 나는 탐욕스러워진다며 골드만삭스에 5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그 투자는 이후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안겨줬죠. 그가 할 수 있었던 건 천재여서가 아닙니다.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본인만의 매수 원칙, 매도 원칙, 손절 기준을 미리 정해두고 시장이 어떻게 요동치든 그 원칙을 기계적으로 실행하는 것. 이것이 멘탈을 철장으로 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감정은 투자의 가장 큰 적이고 원칙은 투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공부해서 원칙을 세우라는 건 매일 차트를 들여다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진짜 공부한 사람일수록 매매를 적게 합니다. 왜냐하면 본질을 이해하면은 단기적인 노이즈에 반응할 이유가 사라지거든요.
뉴스 헤드라인에 흔들리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공포와 탐욕에 전염되지 않으며 자신의 원칙 안에서 묵묵히 버틸 수 있는 힘. 그게 진짜 투자 실력입니다. 멘탈까지 철장으로 무장했습니다. 이제 부자들이 반드시 내 편으로 만드는 가장 위대한 무기가 남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숫자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연평균 8% 수익률로 투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20년 후 약 2억 9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조건으로 30년을 투자하면 약 7억 4천만 원이 됩니다. 마지막 10년 동안 무려 4억 5천만 원이 추가로 불어난 거예요. 처음 20년 동안 모은 2억 9천만 원보다 이제 마지막 10년의 증가분이 더 큽니다. 이게 복리의 마법이고 시간이라는 무기의 진짜 위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김승호 회장이 이야기하는 6번째 원칙의 핵심이에요. 장기적으로 생각하라. 빨리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버리는 것이다. 이 말은 역설적이지만 자본주의의 가장 강력한 진실을 꿰뚫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속도를 강요합니다. 1년 만에 10억 벌기, 주식으로 인생 역전, 코인으로 벼락 부자. 이런 자극적인 제목의 콘텐츠가 유튜브와 SNS를 도배하죠. 하지만 냉정하게 데이터를 보면은 단기간에 큰 돈을 번 사람들 대부분은 그 돈을 지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시간이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돈을 다루는 경험과 내공입니다. 시간을 들여 1,000만 원을 1억 원으로 만들어 본 사람은 1억 원이 10억 원이 될 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10억 원이 생긴 사람은 그 돈의 무게를 감당할 그릇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김승호 회장이 자신의 투자 원칙으로 최소 5년에서 10년의 시간을 두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간은 단순히 복리 수익률을 올려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시간은 당신이 돈을 관리하는 인격 자체를 성장시키는 용광로예요.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의 평균 기대 수명은 84세를 넘어섰습니다. 30세에 투자를 시작하면은 50년 이상의 투자 기간이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생각하면 빨리 시작하지 않으면은 매년 복리의 눈덩이가 작아지고 결국 은퇴 후에는 누적된 시간의 차이가 수억 원의 자산 격차로 벌어집니다. 오늘이 당신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라는 말, 투자에서는 글자 그대로의 진실입니다. 20대에 시작한 사람과 40대에 시작한 사람의 격차는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순전히 시간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장기 투자라고 해서 아무거나 사서 묻어두면 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자신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를 찾아서 매달 꾸준히 사 모아라. 핵심은 아무 주식이나가 아니라 그 업계의 1등 기업을이에요. 1등에는 이유가 있고 1등이 무너지는 속도는 2등보다 훨씬 느립니다. 시간의 힘과 1등 기업의 성장이 결합될 때 복리는 비로소 당신의 가장 강력한 동맹이 됩니다. 자, 시간이라는 무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원리는 이제 모두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대체 무엇을 위해 돈을 모으는 건가요? 여기서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쫓는 사람과 가치를 만드는 사람. 돈을 쫓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은 더 빨리, 더 많이 벌 수 있을까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향하는 곳은 뻔합니다. 사기성 투자, 폰지 사기, 가짜 코인 프로젝트, 보이스피싱. 돈 자체가 목적이 되는 순간 도덕의 경계선은 흐려지고 결국 사기꾼이 되거나 사기꾼의 먹잇감이 됩니다. 반면 가치를 만드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내가 가진 능력으로 누구의 삶을 더 낫게 만들 수 있는가? 김승호 회장이 말하는 7번째 원칙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돈을 쫓지 말고 신뢰와 가치를 쫓아라. 돈은 가치를 만드는 사람의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부산물일 뿐이다. 김승호 회장이 만든 스노우폭스는 단순히 초밥을 파는 가게가 아니었어요. 미국의 대형 마트에서 신선한 초밥을 합리적인 가격에 즉석에서 만들어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고객의 문제는 명확했습니다. 건강한 한 끼를 빠르고 저렴하게 먹고 싶다. 그 문제를 해결하니까 고객이 몰려들었고 고객이 몰려드니까 돈이 따라왔습니다. 그가 돈을 쫓은 게 아니에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집요함이 돈을 끌어당긴 겁니다. 이건 사업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직장인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 내 연봉을 올려달라고 떼쓰는 사람과 내가 맡은 프로젝트에서 팀의 매출을 30% 올려놓는 사람, 누가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될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돈을 달라고 외치는 대신 돈이 나를 찾아올 수밖에 없는 가치를 만들어 놓는 것. 이것이 부자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분을 해야 합니다. 가치를 만든다는 게 대단한 기술이나 특별한 재능을 갖춰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동네 세탁소 아저씨가 10벌의 옷을 맡기면 11벌째는 무료로 해주겠다며 고객과의 약속을 10년째 지키고 있다면 그것도 가치를 만드는 겁니다. 치킨집 사장님이 매일 새벽에 직접 기름을 갈고 어제 튀긴 닭은 절대 오늘 팔지 않겠다는 원칙을 지킨다면 그 치킨집에는 돈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란 거창한 혁신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에 영혼을 불어넣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여기서 신뢰라는 무형자산의 위력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승호 회장은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진정으로 내가 돈을 대하는 태도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거래처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 직원들의 월급을 밀리지 않는 것, 고객에게 정직한 제품을 내놓는 것, 이 모든 것이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자산을 한 겹 쌓아 올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신뢰야말로 어떤 금융자산보다 강력한 돈이 가장 먼저 달려가는 곳입니다. 주식시장은 폭락할 수 있고 이제 부동산 가격은 반토막 날 수 있지만 한번 쌓아 올린 신뢰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기 때 진가를 발휘하죠. 사람들은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돈을 맡기고 싶어 합니다. 결국 부의 본질은 돈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 제공하는 가치의 크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쌓아 올린 신뢰의 두께, 이 두 가지가 결합될 때 돈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투기꾼은 돈을 쫓다가 돈에게 잡아먹히고 가치 창출자는 세상의 문제를 풀다가 돈이 발밑에 쌓이는 것을 발견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어떤 경로로 벌었느냐에 따라 그 돈의 수명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원리는 모두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자, 지금 이 순간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세요. 아니면 핸드폰을 열어 카드 앱을 켜보세요. 오늘 하루 쓴 내역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아침 커피 5,500원, 점심 12,000원, 편의점 간식 3,500원, 택시비 14,000원, 하루 합계 45,000원. 여기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돈들은 정말 가치 있게 쓰였는가? 오늘 하루 나는 돈을 인격체로 존중했는가? 거창한 투자 계획을 세우기 전에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의 재정 인생을 바꾸는 첫 번째 스위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여정을 돌아보겠습니다. 돈은 인격체다. 그래서 돈을 존중하는 태도부터 바꿔야 합니다. 1,000원짜리 동전 하나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1억 원도 머물지 않습니다. 나쁜 빚은 미래의 자유를 갉아먹는 노예 계약이고 좋은 빚만이 전략적 도구가 됩니다. 양동이 대신 수도관을 건설하라. 내가 멈춰도 돈이 흐르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투자하라. 멘탈이 계좌를 지킵니다. 시간은 복리라는 가장 위대한 무기이며 오늘 시작하지 않으면 그 무기는 영원히 당신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 자체를 쫓는 것이 아니라 가치와 신뢰를 쌓으면은 돈은 그림자처럼 따라옵니다. 메시지는 결국 단 하나입니다. 돈이 붙고 싶은 사람부터 되어라. 기술도 비법도 특별한 정보도 필요 없습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 매일의 작은 습관, 그리고 시간에 대한 인내. 이 세 가지만 갖추면은 당신은 이미 부자의 궤도에 올라선 겁니다. 자본 이익이 노동에서 버는 돈보다 많아지는 날. 그날이 바로 당신의 경제적 독립기념일이라고 김승호 회장은 말합니다. 내가 벌어온 월급이 아니라 내 돈이 벌어온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게 되는 그 순간, 그때 비로소 당신은 원치 않는 일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 가족을 지킬 수 있는 힘, 내 인생의 선택지를 스스로 고를 수 있는 주권을 되찾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돈을 모으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통장 잔고의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가 보장하는 삶의 자유. 오늘부터 매일 밤 잠들기 전 딱 3분만 투자해 보세요. 오늘 쓴 영수증을 펼쳐놓고 이 돈이 나의 미래를 만들어주는 돈이었는가? 아니면 나의 미래에서 훔쳐온 돈이었는가를 스스로에게 묻는 겁니다. 이 3분이 습관이 쌓이면 1년 뒤 당신의 통장은 완전히 다른 숫자를 보여줄 겁니다. 당신이 돈을 존중하기 시작하면 돈도 당신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돈의 속성이고 이것이 변하지 않는 부의 원칙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인플레이션 시대에 1,000원의 통제력이 과연 의미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공격적인 투자만이 답인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논쟁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오늘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 사람과 던지지 않은 사람의 10년 뒤는 완전히 다를 거라는 겁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